그러면 이 포트가 작으면 이 길이가 이 박스 내부 폭의 길이가 뭐 26이다. 그러면 10cm 정도 박거나 이러면 6cm 남지 않습니까? 20cm를 박아도 6cm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이제 이 포트의 폭, 이 폭만큼 이 박스에 떠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 이 포트가 10cm다. 그럼 10cm가 떠야 되죠. 박스가 포트 더 나더라도 요 밖밖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피커는 그리고 포트가 큰데 좀 더 저음을 강하게 내야 되는데 이 안에 압력을 채우기 전에 이 포트가 짧으면 그냥 쑥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냥 압력의 어떤 밀도가 발생하기 전에 포트 밖으로 소리가 나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긴 포트를 외부 쪽으로 길게 빼갖고 조금만 박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길게 빠있으니까 포트가 길이가 정해지가 길이만큼 효과는 보죠. 근데 앞으로 쭉 빼면 시트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가 약정 굴뚝이 길어야 돼요. 포트의 그 구멍에 파이가 큰 것만큼 깊이가 길어야 맞다. 그러면 이 포트에 길어야 되는데 길수록 백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구면 백에. 그러면 포트의 공기 발생, 이 압력이 발생하는 공간에 너무 밀착이 돼버리면 이까지 들어와 버리면 바람이 좋은 소리가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큰 포트는 길이가 있어야 되고 그 길이가 이쪽에 쑥 박혀버리면 소리가 잘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 측면으로 박아 가지고 밖으로 뽑아서 포트의 길이를 이 포면하고 맞게 하는 거죠. 포면하고 혼재의 포면하고 그냥 앞쪽에 공간이 많으면 포트가 요 박혀서 안으로 밖으로 쭉 튀어나와 있어도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측면으로 놓아서 포면하고 같은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엘보, 기어자로 엘보를 쓴다. 이 스피커가 이제 무게가 제가 볼 때는 한 10kg, 11kg 될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포트를 요걸 45도로 잘라가지고 이걸 45도로 잘라서 이렇게 칵 뜯어서 이제 90도로 꺾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안에 내부를 봤을 때 이렇게 공기가 부드럽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45도로 잘라가지고 붙여버리면 공기가 푹 이렇게 저항이 발생하고 저항 발생하는 그 형태에서 소리가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리가 속도감을 너무 높인다든가 이렇게 변형이 올 수 있죠. 우리 포트에서도 이렇게 깔때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연하게 나오게 되면 부드러운 소리가 빠져나오고 여기서 45도로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리가 부드러운 것보다 조금 더 톤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꺾을 때 이렇게 이제 유순하게 꺾이게 되면 부드러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보를 쓰는 겁니다. 그래 이 깎아서 옛날에 종이 폰지가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형태는 아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스피커를 먼저 통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 조립하는 이후에 여기 측면이니까 측면 둘 중 하나 포터를 내주고 아래 아니고 이게 앞면이 되겠죠. 실제 내부 양입니다. 그러면 이 포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만큼 또 포터가 안에 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센터가 스피커가 정센터보다는 약간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31cm, 31.5인데 그러면 여기 포터에 이 정도 단도 보고
이거 딱 붙을 겁니다. 왜 이게 하느냐면 스피커가 들어가고 포터를 바로 TP가 어느 정도 있어야 포터를 하고 이 포터가 이 박스 내부에 이제 포개되지 않습니까? 앞뒤 스피커가 스피커가 이제 이렇게 자석이 무거워가지고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요것이 이거 이제 수직으로 쳤다 보고 요게 박스의 실제 내부입니다. 내부가 그러면 요 공간이 한 8cm 정도 안 되겠습니까? 요 구면백이 그러면 이 포트가 작으면 이 길이가 이 박스 내부 폭의 길이가 뭐 26이다. 그러면 10cm 정도 박거나 이러면 6cm 남지 않습니까? 20cm를 박아도 6cm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이제 이 포트의 폭, 이 폭만큼 이 박스에 떠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 이 포트가 10cm다. 그럼 10cm가 떠야 되죠. 박스가 포트 더 나더라도 요 밖밖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피커는 그리고 포트가 큰데 좀 더 저음을 강하게 내야 되는데 이 안에 압력을 채우기 전에 이 포트가 짧으면 그냥 쑥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럼 압력의 어떤 밀도가 발생하기 전에 포트 밖으로 소리가 나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긴 포트를 외부 쪽으로 길게 빼갖고 조금만 박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길게 빠있으니까 포트가 길이가 정해지가 길이만큼 효과는 보죠. 근데 앞으로 쭉 빼면 시트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가 약정 굴뚝이 길이야 되는 포트의 그 구멍의 파이가 큰 것만큼 깊이가 길이야 맞다. 그러면 이 포트의 길이 되는데 길수록 백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구면백에. 그러면 포트의 공기 발생, 이 압력이 발생하는 공간에 너무 밀착이 돼버리면 이까지 들어와 버리면 바람이 좋은 소리가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큰 포트는 길이가 있어야 되고 그 길이가 이쪽에 쑥 박혀버리면 소리가 잘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 측면으로 박아 가지고 밖으로 뽑아서 포트의 길이를 이 포면하고 맞게 하는 거죠. 포면하고 혼재의 포면하고 그냥 앞쪽에 공간이 많으면 포트가 요 박혀서 안으로 밖으로 쭉 튀어나와도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측면으로 놓아서 포면하고 같은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이제 엘보 기어자 엘보를 쓴다. 이 스피커가 이제 무게가 한 제가 볼 때는 한 10kg, 11kg 될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포트를 요걸 45도로 잘라가지고 이걸 45도로 잘라서 이렇게 칵 꺾어서 이제 90도로 꺾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안에 내부를 봤을 때 이렇게 공기가 부드럽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45도로 잘라가지고 붙여버리면 공기가 푹 이렇게 저항이 발생하고 저항 발생하는 그 행태에서 소리가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리가 속도감을 너무 높인다든가 이렇게 변형이 올 수 있죠. 우리 포트에서도 이렇게 깔때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연하게 나오게 되면 부드러운 소리가 많이 나오고 여기서 45도로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리가 부드러운 것보다 조금 더 톤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꺾을 때 이렇게 이제 유순하게 꺾이게 되면 부드러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보를 쓰는 겁니다. 그래 이게 깎아서 옛날에 종이 폰지가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행태는 아니다. 그럼 이제 요것을 정센터에서 포트가 이만큼 받칠 거니까 바로 측면까지 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 자석하고 바람 빠져나오는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이쪽으로 가면 이쪽 공간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약간 더 와야 돼. 이쪽 공간이 너무 또 넓어도 안 되거든요. 이쪽 공간이 좁아도 안 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여기 이 정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센터가 좀 되니까 요것을 딱 보면 센터 위치가 나오겠죠. 여기가 이제 센터 자리가 제공해야 되잖아. 스피커를 제공해야 되잖아. 이거는 이제 직사각형이니까 그냥 가운데 가면 되겠죠. 뒤편에 앵글이 없지 않습니까? 420에서 210, 210이 그러면 이제 이 스피커의 구경, 이 구경이 보통 10인치는 28cm입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프레임 모양이 이 앵글이 45도짜리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꺾이는 거죠. 조금 크면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45도로 꺾이는 스타일은 이 빼바로 사사사 빼면 조금 작게 해가지고 딱 맞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다르지 않으면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프레임의 이 나사를 조우는 프레임의 어떤 그 범위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최대한 정확하게. 그러면 요게 끝나는 부분이 17입니다. 그러면 17이 이제 이쪽도 17, 이쪽도 17. 그럼 뭐 24 아닙니까? 아니 34 맞죠? 17이 14, 네, 34. 그럼 뭐 전체 요 길이에서 블룩에서 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이것도 안 맞네. 이게 맥스가 310인데 310에서 끝까지 안 되니까 3mm네. 314 그럼 뭐 34를 빼니까 314니까 280 맞네. 280 정확하게 280. 보통 12인치 중에서 좀 이렇게 스케일이 좀 큰 스피커는 이 지름이 28cm 하면 항상 다 맞습니다. 28로 28이니까 14cm를 버스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새카만 연필 자국을 그대로 도려내면 됩니다. 그러면 딱 24. 뭐 라우트로 하도 되는데 그 라우트보다 저는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직선기를 자를 때 이거 가원액이지 않습니까? 가원액이고 6T가 아니고 두꺼운 21T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수직으로 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선기를 자를 때는 이게 쭉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쭉 바로 가려면 날이 조금 넓으면 정확하겠죠. 근데 원을 그릴 때는 날이 넓으면 이게 원이 잘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날이 좁은 거로 해야 됩니다. 그럼 뭐 여기에 콤파스는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날이 제일 좁은 날입니다. 근데 날을 조금 달아 무면 채널을 꽂아야 되고
좁은 날을 꼽았고 이 날이 좀 이렇게 휘어지지 않은 걸 정확한 걸 했을 때 정확한 수직 형태의 원이 따지는 거죠. 근데 직속을 하게 되면 라우트를 꼽고 뭐 이렇게 맞추는 시간에 다 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속으로 이제 합니다. 이게 안 빠지는 이유는 윗단보다 아랫단이 조금 넓게 따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윗단보다는 아랫단이 넓은 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톱날을 조절할 때 살짝 힘을 주면 이 날이 위에보다는 아래쪽이 조금 넓게 따집니다. 그러면 정확한 수직보다도 아랫단이 조금 넓은 거죠. 약간 그러한 형태로 땄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약간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넓으면 공기가 잘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이제 위에는 정확하니까 피스 박을 때는 한 2mm 정도 그렇게 또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넣어봐야 되겠죠. 거의 딱 맞죠. 근데 이게 하나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뭘 보여드리려고 하자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이제 요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딱 맞죠? 그러면 이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스를 저울 주는데 해가 되지 않으면 이쪽 면보다는 이쪽 면이 조금 느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되죠? 이렇게 공기가 잘 퍼지게끔. 근데 나무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 방식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보강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두 개 정도. 이쪽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딱. 이 스피커는 이제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앞면 스피커를 이제 제공했고, 그럼 측면 둘 중 한 개의 측면을 포트를 정센터에 스피커가 들어가고 자석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포트도 정센터에 할 겁니다. 정센터에. 그럼 정센터하면 이게 들어갈 거니까 요 폭에 맞춰서 이 폭이고, (124.5) 124를 해서 이제 테이핑 해갖고 124. 너무 정확하다. 약간 자르면서 지금은 이제 수직으로 잘라야 되겠죠. 자르면서 조금 느리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그림보다도 조금 느리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경우는 이게 안쪽이 그래도 안쪽이 조금 늘어나요. 이게 놔았을 때 약간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쪽이 느리게 잘렸다는 거죠. 볼까? 약간 차이 나죠. 네, 안쪽이 조금 늘어납니다. 조금 더 각을 줘야 되는데 거리 못 줬을 수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이쪽이 조금 넓게 잘라졌으니까 넣을 때 페나그로 넣을 때가 되겠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테이핑을 해서 이거는 이제 카바를 다른 어떤 이 박스에 포장을 안 할 겁니다. 그냥 이 형태 그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늘으면 나중에 포터 길이를 조절할 때 끼다 뺐다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이거 이제 전기 테이프 몇 바퀴 감으면 전기 테이프가 그립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빡빡하게 넣으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끼다 뺐다 편하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할 때 좁아가지고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이제는 조립을 하면 되겠죠. 조립은 카라 길이 드라이버가 필요하겠죠. 카라 길이가 필요하죠. 이거 18mm 했던 거니까 그대로 이제 소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이 쪽이다. 요거는 그러면 이제 측면하고 앞뒤 이럴 때 이게는 하나는 바닥 하나는 위에 무늬가 예쁜 게 위죠. 무늬가 예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하고 요거는 이 주차 가판도 앞면 뒷면이 있습니다. 앞면이 더 후면이 좋습니다. 이 면을 바깥쪽 면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을 수 있도록. 그러면 저기 위해서는 이제 이쪽에 고정을 해야 되겠죠. 고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타카로 먼저 고정한 다음에 이거 포면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한 다음에 사라기를 뚫고 피스로 줘야 되겠죠. 제가 피스 준비를 미리 미처 못했네요. 피스와 본더 21T니까 타카가 50T를 박으면 적당합니다. 두꺼우니까 조금 이제 굵은 F30보다는 F45 이런 것보다는 T50으로 T50은 여기죠. 항상 설명하죠. 총 이름이 630 제일 낮은 실타카가 있고 그 다음에 F30 타카가 있고 그 다음에 T50 타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건 DT 그 굵죠. DT64, DT50이란 말이죠. 이게 5064라는 것은 이제 50mm, 64mm까지 꽂을 수 있다는 것이고 타카 핀의 깊이가 이건 T50인데 T64까지 꽂을 수 있습니다. 64mm까지 꽂을 수 있죠. 안에 요거는 지금 50mm입니다. 50mm 여기 50mm 여기 박으면 한 30mm 가까이 꼽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F는 좀 더 가늘기 때문에 요 표면이 매매해야 되겠죠. 바닥 표면이 작업할 때. 그래서 제가 이 작업대로 쓰면서 이제 보조로 했어. 작업대 겸 이쪽에 이제 자르는 슬라이딩 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쪽에 레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테이블 쏘입니다. 테이블 소, 테이블인데 자른다. 이게 아까 전에 설명했죠. 이거 핀 받고 이 자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 요 레일하고 자가 튼튼하면 여기 끝이 딱 있거든요. 왔다 갔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싱크대 집에서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자를 수 있다. 아무튼 요것을 이제 본드칠을 해야 되겠죠. 아래 쓰던 게 이제 구멍이 막혀서 그대로 쓰려고 하는데 그대로 쓰면 본드가 예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예쁘게 안 나오네.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 이렇게. 여기에 탁 박히기 때문에 손이 여기에 손이 이렇게 해갖고 딱 이래 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딱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타가 길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쪽바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삐져 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합판이나 원목이나 그 라이트 게일 같은 게 있습니다. 야문나무가 있고 돌야문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선으로 되어 있을 때 되거든요. 내부에 그 야문나무가 간단한 나무가. 그러면 타가핀이 들어가면서 미끄럼 타듯이 옆으로 가면서 내 손으로 찍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맞추면 가볍게 한방 때려서 요 항상 이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눈을 감아도 요리 해보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직각을 그 나무 단차를 맞추는 거죠. 여기서 이제 클램프로 눌려서 이 클램프 큰 거를 제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뭐 우리가 뭐 가구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이 클램프를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일이 했을 때 과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만큼 내한테 덕이 되느냐, 덕이.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시간 이제 정상적인 방식은 이 방식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 싸면 한 방 더 쌀까? 그러면 이제 이게 총알이 좀 세기 때문에 이제 빼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더 정확하죠. 근데 시간이 이제 나니까. 그리고 요리 했을 때 이제 수건으로 이제 닦고 그다음에 또 이제 쪼는 거. 삐지 놓은 걸 닦아내야 되겠죠. 안에도 나중에 새로 칠할 거니까 닦아버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게 거의 직각이 앞으로 이때 보면 약간 가져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피스 좋으면 되고 피스 좋으면 되면 요거를
그래서 사드라로 떨었지만 그래도 거꾸로 좀 돌려서 거꾸로 조금만 돌리면 요만큼이 지절로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가 좋아야 이거 글램프를 안 하더라도 이제 피스 대가리가 안으로 꽉 당겨서 들어갑니다. 글램프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 근데 글램프를 초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글램프가 필요하겠죠. 아까처럼 하면 정확한 위치에서 박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정확합니다. 정확하죠. 이게 이제 요 면이 정확하게 잘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를 때 수직으로 정확하게 잘리기 때문에 피스로 딱 당기면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하진사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했으니까 이쪽 부분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안쪽이라 그랬죠. 유튜브 찍고 있네.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깔짝깔짝 맞추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단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예, 이제 요 면도 맞고 바닥이 튼튼하니까 저거 안 해도 피스를 조을 때 떼기 좋으니까 이게 램프를 했을 때 이제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면 정확한 거죠. 볼까요? 아까도 후에만 받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해본 단차가 이쪽 단차를 이렇게 하고 이 정도만 갖고 그러면 다시 이걸 가지고 글램프를 당겨서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갈 건 없겠지. 그러나 더 압차가 됩니다. 거꾸로 돌려서. 그러면 이제 삐져놓은 본드를 닦아내고 요거는 조금 밖으로 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이 뒤쪽 나무를 댈 때 요 기준으로 해서 직각으로 잘렸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당기면서 약간 이쪽 거는 이쪽 바른데 이쪽 거는 벌어졌다 와야 되죠. 이게 조립할 때 이쪽 거를 당겨야 돼요. 이게 좋을 때 이렇게 바로 해갖고 좋았으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위에를 일단 하겠습니다.
해야 돼. 도시까지 갑니다. 그죠? 뭐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꼽히고 나머지 이게 45mm니까 20한 5mm 정도 얘가 이만큼의 깊이가 이쪽에 나사산을 뚫고 들어가면서 이 접시머리 가 이게 땜이 가겠죠. 그러면 쫙 들어갑니다. 이게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오면 됩니다.
D가 이제 완성된 거죠. 그러면 스피커가 여기 붙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에 보면 백컴퓨터 위에 보면 보면 베개 안쪽에 내부 이제 이렇게 이제 보강대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여기부터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